교원 연구비 차등 지급을 놓고 교원단체와 충남교육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균등 지급을 요구하는데 교육청은 지침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충청권 공동대표단이 개최지 결정 총회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로 12일 출국했습니다. 개최지는 오는 12일에 발표됩니다. 충남에서 코로나19 이후 종업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가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업한 곳도 증가했고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10명 중 4명꼴이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의 막바지 시험 준비 전략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교사들에게는 매달 교원 연구비가 지급되는데요. 학교별 또 직급별로 금액이 달라서 차별 논란이 많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충남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연구비를 통일해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년부터 다시 차등 지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원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교사들의 연구활동 장려를 위해 매달 지급되는 교원 연구비. 대다수의 교육청이 학교와 직급별로 최저 5만 5천 원에서 최대 7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차등 지급은 학교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며 균등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7만 5천 원의 연구 값어치가 있고 현교사는 5만 5천 원까지밖에 값어치가 있는가, 차별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에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가장 높은 금액인 7만 5천 원으로 연구비를 통일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최근 연구비를 다시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과 형평성을 고려해 지급 단가를 개정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충남교육청은 대신 전국 모든 시도의 연구비 균등 지급을 위해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비 지급은 17개 시도교육감의 단일 창구를 통해서 교섭을 한다 하여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은 교육부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반발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0일 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연구비를 균등 지급하겠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불과 2주 만에 사전 연락 없이 차등 지급을 발표한 것은 약속을 파기한 거라는 겁니다. 또 연구비와 관련해 교육부는 수년째 개정을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한마디로 이거는 뒤통수를 맞은 것밖에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부는 훈령을 개정하겠다 몇 해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왔었던 거고, 이것이 내년 된다고 해서 지금 현 정부의 교육부에서 이거를 바로 이렇게 개정하겠다라고 담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원단체는 반대 의견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고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에게 대화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단체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충청권 공동대표단이 개최지가 결정되는 벨기에로 10일 출국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공동대표단은 인천공항에서 유치 다짐 행사를 열고 벨기에로 향했는데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은 오는 12일 대회 개최 도시를 결정하는 총회를 개최합니다. 후보지는 충청권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두 곳입니다. 공동대표단은 막판까지 홍보에 집중하고 집행위원들을 대상으로 표심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충남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종업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지난 9월까지 도내 월 평균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는 30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경우가 25만 1,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7.4% 늘었습니다. 또 올해 휴업을 한 곳은 월 평균 1만 6천여 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4%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추가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40.2%, 평균 금액은 1,578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는 17일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죠. 앞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건데요.
결전을 앞둔 수험생들은 자신감 가지고 막바지 준비 잘 해야겠습니다. 실제 수능에 맞춘 컨디션 관리도 중요해 보입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수능 막바지 공부는 새로운 책을 보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보다 공부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6월과 9월 모의평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중복으로 출제된 주제나 유형은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수능 시험과 EBS 교재 연계 출제율이 50%에 이르는 만큼 EBS 교재도 다시 훑어보고 틀렸던 문항은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국어와 영어는 EBS 교재에서 다룬 지문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이 출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능 전 3일 동안 학교를 등교하지 않고 원격 수업을 하게 됩니다. 현장 수업보다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성적의 등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이 3일 동안 수능 날과 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오전에 국어, 수학, 오후에 영어, 탐구 과목을 학습하면서 시험장 분위기를 간접 체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체의 리듬을 바꾸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야행성 공부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정작 시험 당일 점심 후 영어 듣기 시험에서 졸린다든지 평소 리듬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은 오전 8시 40분에 시작되는 만큼 6시에는 일어나는 등 아침형으로 리듬을 바꿔가야 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과도하게 불안감을 겪으면 독감이나 감기, 장염 등을 앓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수능이 상대평가인 만큼 끝날 때까지 결과는 알 수 없다며 이미 성적이 결정됐다고 포기한 채 남은 시간을 버리기보다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알차게 시간을 보낸다면 7일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해 이맘때부터 극심한 겨울 가뭄 이야기가 시작됐었죠. 말라가는 저수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농작물 등 전국의 가뭄 피해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라고 했었는데 이미 옛말입니다. 최근 30년을 보면 연평균 1,046mm 정도고요. 올해만 보면 900mm를 조금 넘길 정도입니다. 평년의 86%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특히 남부 지역, 그중에서도 전라남도는 평년 대비 강수량이 56% 정도에 그쳤습니다. 최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물 부족에 대비해 이 시내버스 세차를 할 때 지하수나 중수, 그러니까 한 번 썼던 물을 다시 써서 물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세차 수돗물이라도 아껴보자는 겁니다. 환경부는 11월 가뭄 예경보를 통해 내년 1월까지는 남부지방 기상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비가 더 오도록 할 수는 없으니 일부 지역에서는 화장실 계량기 밸브를 조정하거나 탄소 포인트제처럼 물 사용량을 줄이는 만큼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뭄의 장기화 속에 일상에서 물을 아껴 쓰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노동 전환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2022년 노사민정 동행 행사를 통해 정의로운 노동 전환 기반 구축과 또 확산을 다짐했는데요. 충남도 이원복 노동정책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노동정책팀장 이원복입니다. 네, 지난 9일에 노사민정 행사가 열렸는데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된 배경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올 상반기에 충청남도 노사민정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전환 및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공동선언을 추진했는데요. 공동선언 후속 사업으로 정의로운 노동전환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노사민정의 의지를 다지고 함께 걸으며 사회적 담론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노사 또 민과 정 각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 먼저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하는 건가요? 네. 먼저 도내 노동단체는 정부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 확산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 민간 협력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직무 능력 향상 및 전환 교육 참여 등 노동 전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 활동을 추진키로 했고요. 사용자 단체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좀 갖추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민간 협력 체계 구축에 함께 노력하고 전환 과정에서 직무 전환이나 고용 유지 등 상생의 고용 안정 조치와 전직 희망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전직을 준비하고 재취업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네, 지역 사회와 또 행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민간단체는 건강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 또 소상공인,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동전환의 체질을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감시자 역할뿐만 아니라 협력 주체자로서의 실천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와 중앙행정기관은 저탄소 디지털화에 따른 기업의 산업 전환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한 노동 전환의 시급성과 규모에 따른 전략적 대응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고요. 특히 노동 전환 분석센터 및 지원센터 운영과 노동 전환을 중심으로 한 특화된 공동훈련센터 및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실천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 이원복 노동정책팀장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예산군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성변 피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채굴을 하기 위해 일했던 폐광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슬레이트 지붕 등도 원인으로 나타난 건데요. 성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작은 섬유가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면 폐암, 악성 중피종, 성면폐증 등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전까지 성면 방지법, 건설업, 조선업 등 각종 건축 재료와 방음 물질로 광범위하게 사용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성면 피해 인정자는 특별 유적을 포함해 6,414명입니다. 이 중 충남이 2,201명으로 가장 많고 도내 15개 시군 중에서는 홍성군이 1,089명, 보령시가 722명, 천안시 93명에 이어서 예산군이 네 번째입니다. 예산 홍성 환경운동연합은 2일 내포신도시 충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4개 시군 성면 피해자, 활동가, 공무원 등 20여 명과 함께 충남 지역 성면 피해자 인터뷰집 발간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책자는 성면 피해 기록단이 4월에서 9월 보령시와 홍성, 예산, 청양군 성면 피해자 11명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성면 피해자 11명이 제안한 성면 정책은 농촌 지역 성면 건축자재 실태 조사, 무상 처리 지원, 공공의료기관 활용 진료, 치료, 성면 전문 병원 설립, 성면 건강 영양조사 지역 확대 등 성면 피해자 발굴, 폐성면 광산 안전관리, 정기적인 환경조사 및 공개, 성면 피해 기록 활동 지원, 성면 피해 기록관 건립, 행정, 성면 피해자, 관련 기관 단체 협의체 구성 등입니다. 이 자리에서 도청을 비롯해 보령시, 홍성군 담당 부서 팀장과 팀원 6명도 지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했지만 예산군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예산, 홍성,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4개 시군 환경부서로 모두 공문을 보냈지만 예산군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